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여당 대표로서 민생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내부는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뜨겁습니다. 이 문제에 적극 제기하는 분이죠. 장해찬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위원님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예, 평화방송은 출연은 처음 하시는 네, 건가요? 저 전화 인터뷰 말고 스튜디오 나오는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예전에 다른 방송에 또 시간대가 겹쳐가지고 그러기도 했죠. 예, 네. 그러셔서 그러는데 오늘 또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이슈의 한가운데 계신 분이라서 저희가 모시고 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요. 이 논란이. 이게 처음에 문제 제기가 이제 한 유튜브에서 11월 5일에 맞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하기 이제 이틀 전 네. 11월 7일에 기자회견에서 그때 이제 처음 나왔는데 거의 지금 한 달이 다 돼가요. 제가 먼저 이거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당원들만 쓰고 볼 수 있는 이제 가입 자격이 있는 거죠. 당원들만 이제 인증을 해야 되는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 혹은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는데 그 글을 쓴 사람이 누군가. 이게 시스템 오류가 생겨가지고 예를 들면은 장예찬이 아니라 장땡땡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장예찬으로 검색하니까 그게 쫙 뜨는 이런 오류가 좀 잠깐 발생을 해가지고 일단 여기서 하나 정정. 시스템 오류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원래 있던 기능이에요. 원래 있던 기능이에요? 이 당원 게시판이 예전에는 아예 다 실명 게시판이었어요. 그냥 이름이 다 노출되는. 예. 그러면 당연히 작성자 검색 기능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일부 이름만 가리는 형태로 변환을 했는데 그때 이 게시판 관리하는 주체에서 미처 검색 기능을 못 없앤 거예요. 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 시간대에만 검색 기능이 반짝 등장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막 반박을 하는 분들도 이 사태 파악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이건 분명히 제가 정정드리지만 일부 오류 그래서 막 어떻게 그때 오류가 일어나느냐 이거 음모가 아니냐 막 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있던 기능을 미처 없애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한 대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걸 검색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뭐 그런 음모를 주장하는 거 아니고 저도 이거는 처음 알았어요. 네. 그때 오류가 있는 줄 알았더니 어쨌든 오류가 아니라 그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한동훈 그리고 한동훈 배우자 뭐 진은정 변호사 이제 네. 이름이 많이 알려졌으니까 그리고 뭐 장인 장모 자녀까지 이렇게 그 명의로 가족 명의로 글이 올라왔다는 의혹인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쉽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거를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첫 번째 한 대표 가족이 자발적으로 그러한 글을 썼을 가능성. 그리고 한 대표 또는 가족 누군가가 가족들의 아이디로 썼을 가능성. 한 명이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개를 쓴 거죠. 아니면은 제3자가 이거를 댓글팀 같은 것이 있어서 그곳에서 이거를 이용해서 썼을 가능성. 아니면 아예 해킹 당했을 가능성. 뭐 한 요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장해찬 최고위원 이거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일단 한동훈 대표 가족 연루는 100% 확실합니다. 100%인가요? 이게 해킹이나 도용이라면 천하의 한동훈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누가 이걸 해킹했느냐? 이 배우가 누구냐? 길길이 날뛰면서 해킹한 사람 찾아내라. 난리가 났겠죠. 예. 그리고 이게 해킹이 아니라 단순히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의 해프닝이라면 역시나 이걸 빠르게 밝히면서 이게 중앙선관위에서도 말했지만 당이 자체적으로 당원 명부 열람하는 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팔동훈 한동훈 동명이인 8명은 당이 찾아낸 거잖아요. 예. 그와 똑같은 논리로 가족들 당원의 동명이인이 있는지도 찾으면 되거든요. 진즉 발표하고 이걸 또 뭐 어디에 음모다 뭐다 했겠죠. 그런데 일단 그 천하의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에 장관직이고 뭐고 다 걸겠다는 한동훈이 아무것도 못 걸고 가족이 아니다는 말을 못하는 것만 봐도 이 명의의 주인이 한동훈 대표 가족인 건 100% 확실하구나. 그러니까 다만 뭐 개인의 주장이 있는 거란 거를 좀 말씀드리고. 네, 근데 저는 뭐 다 걸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혹이란 네. 단어도 안 써요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 5명 중에 한동훈 대표의 장인 장모나 미국에 있는 딸이나 모친도 있는데 그 고령의 어르신들이 이걸 똑같은 시간대에 모여서 글을 쓰는 게 가능할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예. 이게 글 쓴 시간대가 평일은 보통 밤 11시 이후고요. 예. 이 5명의 이름이 매번 1분 간격으로 똑같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11시 1분의 장인, 11시 2분의 장모, 예. 11시 3분의 모친이 글을 올리는 패턴이 2달에 걸쳐서 반복이 돼요. 이건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우연이잖아요. 뭐 일각에서는 단톡방을 만들어서 뭐 얘기를 했다. 아니 뭐 장인 장모와 모친이면 사돈끼리 단톡방 만들어서 특히나 시차 다른 미국에 있는 딸까지 단톡방 만들어서 자 이제 요이 땅 하고 같이 대통령 부부 비난하고 뭐 추경호 원내대표 나가라 하고 하는 글들을 올리는 거는 믿을 국민이 없을 것 같고. 예, 요이 땅은 제가 이제 시작으로 순화를 하겠고요. 네. 예. 제가 어릴 때 쓰던 용어라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건 뭐냐. 그 가족 중에 1인이
다른 가족의 명의로 작업을 한 거다. 예. 그래서 여론 조작이 이 문제의 핵심인 것이고 이게 만약 가족들이 명의를 받아서 외부의 팀에게 맡겼으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고요, 당연히. 예. 그리고 설령 그 가족들이 장인 장모나 모친이 그래 내 명의로 당원 게시판에 글 써라라고 동의를 해줬다 치더라도 제가 대법원 판례까지 찾아봤거든요. 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자기 명의로 자기 디바이스가 아닌 걸로 글을 계속 지속적으로 올리면 전부 다 처벌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에 대한 비방이나 비난 이것도 물론 문제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 예. 한 사람이 여러 명의 아이디로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 이게 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제 뭐 이게 질문 자체가 이제 항상 반대편에서 질문해야 되니까 네. 뭐 한계 한계? 아니면 네. 한동훈 대표 측의 입장을 조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도 많이 올라와요.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많이 올라올 수도 있는 거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 비판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이런 말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명의 도용이 문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네. 가족끼리도 명의 도용하면 안 돼. 명의 도용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좀 이거 쓸게라고 양해를 구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론 조작이에요. 그게 그래요? 개인정보 이 정보통신망법에 처벌받은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업무방해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도 여러 시민단체와 또 국민의힘의 일부 당원들이 고발장을 작성해서 고발인 조사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자기 명의를 빌려줘서 글을 대신 쓰게 하고 여론을 만들고 하는 게 굉장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예. 이게 그 드루킹이 했던 여론 조작 같은 경우는 기계를 이용했지만 매크로요. 그거는 이제 댓글의 추천수를 높이는 조작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유리한 댓글이 기사의 상단으로 올라오게 하는 거고 한동훈 대표 가족이 한 조작은 아예 글을 쓴 겁니다. 댓글이 아니라 제목과 내용이 있는 글을 써서 이 당원 게시판에서 특정한 여론이 형성되도록 흐름을 주도하게 만든 거고 예. 문제는 이 당원 게시판 원래는 기자들이 잘 안 보잖아요. 예. 못 봐요. 그리고 당원이 아니니까. 예. 그런데 이 유독 가족들이 글을 많이 올린 날은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친한계 스피커들이 이걸 방송해서 당원 게시판이 이렇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특정 언론에서 당원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온다라고 막 단독 기사가 나요. 그러니까 이 당원 게시판에 가족들이 작업한 걸 언론사에게 갖다 주면서 예. 정원 유착 이게 기사화돼서 또 다른 여론을 만드는 소스로까지 이걸 사용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이게 대중에게 공개된 포털이나 이런 네이버하고 이제 성격이 같느냐 뭐 이런 논쟁도 좀 있더라고 논란들이 있더라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예전에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죄명이 네이버 업무방해였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지금 장해찬 최고가 보시기에는 만약에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배우자인 진은정 변호사가 이걸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핵심이죠. 주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진은정 변호사가 뭐 국민의힘 업무방해 뭐 이런 식의 죄명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대한 업무방해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고요. 예. 명의 도용 자체가 가족들의 명의라 하더라도 더 나아가서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이게 명예훼손 아니라고 하지만 그 가족 명의로 남긴 비방글 중에 우리가 방송에서 입에 담으면 안 되는 단어 쓴 것도 꽤 많아요. 이 한동훈 대표 최측근들은 별로 문제 없다. 전수조사하니까 별 내용 없더라라고 하는데 예. 그것도 사실과 다른 거짓말이거든요. 자, 예, 그 얘기를 제가 바로 질문 드릴게요.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이 직접 썼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만한 글이라고 볼 글을 한 12건 정도밖에 안 된다.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글을 전부 본 결과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 1000건 정도 지금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외부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감정 표현이 어떤 게 그러면 문제가 될 만한 건지 아닌지를 그 선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인가 좀 애매해요. 게다가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뭐 예전에 뭐 모욕죄로 이제 뭐 소송에 갔다가 취하된 적도 있지만은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그런 생각도 좀 그래서 들거든요. 이게 일반 당원이라면 품격 없는 표현이나 저열한 인신 공격 등이 우리의 어떤 자정작용의 문제지만 여당 대표의 가족들이 조직적으로 예를 들면 대통령 배우자를 거론하면서 뭐 배설물을 치워라. 이거 제가 순화한 겁니다. 예. 더 직접적인 단어를 막 썼어요.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사람들에게 비속어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이것도 제가 순화한 겁니다. 실제 예. 표현은 더 세요. 방송이니까 제가 순화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을 당대표 가족들이 조직적으로 썼다면 정치적으로 용납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야당에서도 해경군 김씨 문제가 터졌을 때 그게 오랜 기간 동안 정말 화두가 되고 화제가 됐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걸
진은정 변호사가 자기 혼자 썼으면 모르겠지만 가족들의 명의를 도용해서 여론 조작이라는 방법을 시도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한동훈 대표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없을 겁니다. 거기서 무슨 여론 조작을 한다는 거예요? 당원들끼리만 보는 익명 게시판에서. 그 자체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이거 얘기하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게 아니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해서 어떻게든 당대표인 저를 흔들어 보겠다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당대표를 흔들어 보겠다라는 얘기인데, 장동혁 최고위원 목소리도 일단 들어보고, SBS 라디오 인터뷰인데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당의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싸움이 이제 시작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뭐 한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한 대표의 리더십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련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서 한 발언인데, 이제 두 분의 뭐 친 한동훈계로 이제 장동혁 최고위원은 알려져 있으니까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이거는 당 대표 리더십을 흔들려는 거고 당 대표를 끌어내려는 거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최선봉에 해필이면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있고, 좀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공천 취소해가지고 거의 국회의원 되기 직전에 지금 날아갔으니 이게 사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장해찬 최고가 지금 참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증거 없이 그냥 일방적 정치 공세를 펼친다면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저는 한동훈 대표 가족 명의가 1분 단위로 글을 이상하게 올리는 패턴들까지 전부 다 언론사에 제공하면서 예.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진우 의원이든 당의 누구든 간에 이거 글 내용이 문제 없다라는 거짓말은 해도 1분 간격으로 가족 5명이 매번 비정상적으로 등장하는 패턴에 대해서는 아예 해명 자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차하게 구질구질하게 서로의 감정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증거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그 1분 단위로 밤 11시 넘어서 가족 5명이 매번 등장하는 그 비정상적 여론조작 패턴,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러면 주진우 의원이든 장동혁 의원이든 한번 해명을 해보세요. 그 해명을 듣고 제가 얼마든지 반박을 할 텐데, 증거 앞에서 이분들도 말이 길어지는 거고요. 예. 한동훈 죽이기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그러면 죽을 짓인지는 알고 있는 건가요? 누가 죽을 짓을 하라고 했나요? 이게 그 말 자체가 그러면은 죽을 짓인 거를 지금 친한계가 다 알고 있다.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죽을 짓이 아니면 왜 이렇게까지 뭐 한동훈 죽이기다 끌어내리기다 합니까? 이거는 가족이라는 그 명백한 사실을 부인을 못하고 있잖아요. 아니라고 하면 되는데 그 아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못해서 사건이 여기까지 커진 거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상 가족이라는 걸 인정한 셈이죠. 이제 친한계도 가족이 아니다 말하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확인은 못 해주겠는데 가족이라도 뭐가 문제냐로 전법이 바뀌었는데, 가족이라는 게 인정되거나 드러나게 되면 죽을 짓인 걸 아니까 이렇게 벌벌 떠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누가 한동훈 대표 가족 보고 당원 게시판에서 여론 조작하라고 강제로 등 떠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본인들이 벌인 짓인데 과정을 차치하고 어떻게든 그 혐의나 잘못된 게 걸렸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게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지금 계파 갈등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지금 한동훈 대표한테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친윤 색깔이 강하신 분들이 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전직 이제 당대표급 뭐 김기현 전 당대표라든지 아니면 나경원 후보도 이제 예전에 의원도 경쟁 관계였고, 최근에는 그러니까 자, 김은혜 의원, 네. 그리고 강승규 의원, 이런 분들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홍보수석, 시민사회 수석으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이런 핵심 쪽에서 뭐 소위 말해서 오더를 내리거나 아니면은 그쪽에서 시그널을 주지 않으면 이분들이,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 아예 얘기를 안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분인데 처음 나온 게 지금 한동훈한테 진상을 요구한다 이런 거니까 이건 친윤들이 지금 집단적으로 한동훈 끌어내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친윤 친한의 계파 갈등으로 해석해서 용산까지 끌고 이제 들어오고 싶은 게 친한계의 어떤 술수일 텐데요. 김은혜 의원은 아시다시피 뭐 계파 갈등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 분이 아니죠. 예. 그럼에도 이 사태가 심각하고
지역 당원들의 여론이 그래서 가족이 했다는 거냐 안 했다는 거냐 왜 그걸 못 밝히냐이기 때문에 나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자 연합뉴스나 이런 기사를 보면 개파색의 옅은 의원들도 이제는 참지 않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번 의총이 있을 때 이거 진상 밝혀야 된다고 소리 높였던 분이 바로 김미애 의원이에요. 예. 이분을 친윤이라고 분류하진 않잖아요. 나경원 의원도 오히려 김기현 전 대표와의 전당대회 때부터는 비윤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예. 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아주 가까운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도 친윤으로 분류가 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런 중립지대에 있는 분들까지도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직접 책임지고 말해야 된다. 또 그동안 이 유난 갈등 국면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었던 보수 언론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같은 경우도 사설로 한 대표가 책임지고 밝혀라 해명해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나 동아일보가 친윤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굳이 따지자면 최근에 유난 갈등에서는 항상 한 대표에게 우호적이었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상식의 문제예요. 가족이 했냐 안 했냐 가족 명의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많이 드러났는데 그걸 왜 집에 가서 못 물어보고 못 알겠습니다. 밝히냐. 그래서 이거는 개파 갈등이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의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과 비상식이다 말씀하셨는데 장해찬 최고 제가 최근에 그 페이스북을 열심히 보고 있어요. 오늘 또 뭘 올리나 뭐 네. 이런 걸 보고 있는데 최근에 제2에게라는 그 제2에게로 시작하는 글을 썼다가 내리기도 네. 했는데 이게 좀 어떤 내용인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아 이게 사실은 주진우 의원입니다. 아. 네, 저와도 아주 개인적으로 가깝고 많은 일들을 함께했던 사이고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형님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어느 순간 뭐 한동훈 대표의 핵심 측근이 돼 있는 것까지야 본인의 정치적 결단이니까 존중합니다만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정당법 때문에 열람이 안 된다. 그거 선관위한테 바로 반박당했잖아요. 예.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분이 이런 한동훈 대표의 가족 사건을 법적으로 뒤치다꺼리 해주고 있는 모습에 제가 이건 아니지 않나. 예. 겨우 이런 역할이나 하려고 우리가 그 많은 대화를 나누고 뭐 정치에 대해서 논하고 함께 많은 일들을 했던 건 아니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답답한 마음에 뭐 개인적으로 편지를 쓴 거고요. 뭐 충분히 그게 전달된 것 같아서 제 페이스북도 나름 정치인의 공적 공간이기 때문에 내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 문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결돼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최근에 이제 몇몇 이제 언론 보도나 이렇게 정치 유튜브 쪽에서 보면은 한동훈 대표는 이게 고정 IP가 아니라 유동 IP라서 이게 추적이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자신감 있게 나온다. 그러니까 뭐 진흥정 변호사가 한 거를 사실임을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발각되지 않을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세게 나온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 안 될 거다. 그러면 영원히 그 진흥정이 이 진흥정인지 수사기관에서 확인을 못한다. 이걸 미궁에 묻고 그냥 넘어가겠다라는 건데 예. 이게 어쨌든 정치적 꼬리표가 돼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계속 한다고 치면 경쟁 주자들이 당 밖에도 있고 당 내에도 있을 텐데 가족을 드루킹으로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 한 대표가 뭐라고 반박을 하겠습니까? 지금처럼 아닙니다라는 말 못하면 이건 계속 소위 말해 바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업무방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이 충분히 발부될 거라고 보는데 네. IP나 뭐 MAC 주소 같은 복잡한 거 갈 것도 없이 명의 신원 확인만 되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부정을 못 하는데 그 진은정이 한동훈 대표 배우자 진은정 맞더라. 그 진영구가 한동훈 대표자 장인 진영구 신원이 맞더라. 신원 확인만 되는 순간 이제까지 버텨왔던 것에 대한 빚을 곱하기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일이 아니다. 어려운 수사가 아니다. 결국 이게 정령 수사의 영역으로 넘어간다면 예.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느냐 마느냐인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상황을 지켜보고요. 오늘 정치권 다른 국회 상황과 정치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부권. 이제 행사를 한다라는 건데 결국은 이제 28일 목요일 날에 원래 이제 표결을 하겠다라고 민주당이 예정을 해놨는데 이거를 지금 다음 달 10일에 12월 10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의결하기로 연기를 지금 하기로 방금 속보가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요 친한계와 친윤계 갈등을 조금 보고서 조금 이탈표를 좀 보려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좀 관측이 되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략 자체가 민주당이 이 특검법을 꼼수로 대하고 있다라는 저는 증거인 것 같고요.
뭐 친윤 친한의 갈등이나 당원 게시판 사태가 더 커지더라도 그것 때문에 친한계가 이탈해서 특검을 찬성한다? 그건 그야말로 어렵게 만든 정부와 여당을 통째로 이재명 대표에게 넘겨주겠다는 뜻이라서 저는 한동훈 대표 가족들의 잘못은 잘못이고 네. 특검에 대한 단일 대우는 단일 대우지 이걸 교묘하게 섞는 게 그러면 친한계에서는 특검 가지고 장사하고 뭐 내부에서 거래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정치적 거래는 국민과 당원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서 이걸 내달 10일에 하든 그 다음 달 10일에 하든 저는 별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은 뭐 소신표 혹은 이탈표가 별로 나오지 않을 거다 이 문제 때문에. 뭐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 만약 예. 친한계에서 이 이탈표를 지키지 못하면 특검이 가결돼서 정부와 여당이 흔들리는 책임을 한동훈 대표가 져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표단속을 하러 다닐 사람이 이 친윤 의원들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부적절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자신의 20년 선배를 이재명 대표에게 갖다 바쳤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한동훈 대표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표단속해야 된다고 봐요. 네. 약간 불편한 뭐 질문을 한번 해보면은 아까 한동훈 대표가 뭐 죽을짓을 했으니까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 친한계 쪽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죽을 짓이라고 단정한 게 아니라 예. 이걸 한동훈 죽이기라고 규정하니까 이게 그러면 죽을 짓은 맞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요. 네. 뭐 그 논리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단다 뭐 이런 주장들이 이제 여권에서 나오니까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한 짓을 한 거냐 이런 논리로도 지금 똑같이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 이거를 무조건 반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은 드러난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예. 이를테면 최재형 씨가 부적절하게 접근해서 그 뭐 작은 파우치 같은 걸 전달한 사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부인하진 명품 않잖아요. 가방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경위에서 이게 최재형 씨의 정치적 음모가 있었고 뭐 그렇더라 하더라도 최근에는 여러 사과 메시지를 통해서 인정을 하는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아예 드러난 사실 가족들이 연루됐다는 여러 정황 자체에 대해서 인정도 부인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을 가느냐 마느냐보다 객관적 사실 자체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해주는 거. 예. 이거는 저는 정치인으로서 책임 회피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해찬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